안녕하십니까. 전산회계 2급 강의를 맡고 있는 김택진 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분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을 잠깐 좀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은, 원래 그 전산회계 2급은 이론이 30점, 분계가 42점, 그 다음에 기능이 28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주로 분계에 대한 그 설명을 드렸어요. 분계가 원리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분계는 어떻게 방정식에서 도출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분계를 할 때 우리가 3단계법에 의해서 분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계정 과목의 뜻은 뭐고, 계정 과목의 의미는 무엇인지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일반 전표 입력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전산회계 2급에서 보면 기능 시험이 28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요. 보통 보면 뭐 그 회사 등록이라든가 정기분 재무제표라든가 거래처 등록 및 초기 2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장부 조회 문제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예전에 이 장부를 수기로 할 때는 모든 장부를 전표 작성부터 해가지고 시산표, 재무제표까지 전부 다 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표 입력만 딱 하고 나면 나머지 재무제표까지 모두 다 프로그램 내에서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그 원리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장부가 어떻게 흘러가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회계 순환 과정, 즉 장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회계 순환 과정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조회 그 문제가 한 10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조회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계정변원장이나 뭐 일개표, 거래처 원장, 총계정원장, 시산표를 어떻게 조회할 것인가, 문제에 따라서 어떤 장부를 빨리 조회해서 답을 낼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묻는 문제가 10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론 문제에서도 역시 이 회계 순환 과정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러분들이 다뤄야 된다.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시면은, 자, 우리 장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를 보고 이제 분계를 하게 되면 그 분계에 따라서 사실은 실무에서는 전표를 작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표 작성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 공부할 때는 일반 전표 입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표를 작성하게 되면 이 전표에 집계표가 있어요. 전표가 하루에 만약에 20장이 발생을 하면 그 20장에 대해서 계정 과목별로 집계를 하는 것이 바로 일개표입니다. 일개표. 그리고 일개표가 한 달치가 모이면 월개표. 이것이 바로 전표 집계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표 집계표가 모이면은 그 전표 집계표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총계정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이제 총계정 원장 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시산표입니다. 시산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시산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재무제표인데요.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전표를 가지고 또 작성하는 게 뭐냐면 보조부를 작성을 해야 돼요. 보조부. 보조부는 뭐냐면 이게 바로 장부입니다. 장부. 순수한 의미에서. 이 장부는 주로 뭐냐면 현금 출납장이라든가 계정변원장, 그리고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매매출장, 상품 재고장, 이 이외에도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장부를 만들어서 다 쓰게 되면 그걸 우리가 전부 다 보조부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관계돼서 나오는 그 장부는 현금 출납장, 계정변원장, 거래처 원장,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쪽에 가서 전산회계 1급이라든가 전산세무 2급 쪽에 가면 이제 매매출장 정도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현금 출납장, 계정변환장, 거래처 원장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일개표, 총계정 원장 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결과적으로 시산표,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과정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석 및 부석 명세서 요 5가지를 우리가 재무제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정도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이론 시험에서 자주 묻는 문제가 주여부와 보조부에 대한 걸 많이 묻거든요. 여러분들 그 계정변원장이나 거래처 원장이 주여부가 아닙니다. 주여부는 바로 전표, 즉 분계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요즘은 분계장을 잘 안 쓰고요. 전표를 분계장으로 대체해서 쓴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론 시험에서는 주여부 그러면 그렇죠.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5년 동안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살펴본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절차, 즉 회계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주여부와 보조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설명을 좀 해보면 주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표와 총계정 원장이다. 근데 이게 바로 전표가 이제 분계장을 대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주여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부는 계정변원장, 현금출납장, 그 다음에 원래 이제 계정변원장, 현금출납장 두 개를 계정변원장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현금출납장도 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정변원장에서 독립해서 쓰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계정변원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현금이 원래 101번이거든요. 코드가 101번인데 계정변원장이 들어가면 101번이 입력이 안 될 겁니다. 102번부터 입력이 될 거예요. 102번이 이제 당조예금인데 그래서 계정변원장이나 현금출납장이나 똑같이 그냥 계정변원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독립해서 만든 장부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특성을 보면 이 계정별 원장은 발생 순서대로 모든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발생 순서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원장은 발생 순서대로 기록하기 전에 먼저 거래처별로 그렇죠? 거래처별로 장부를 하나씩 또 만드는 거예요. 예. 무슨 상사 해가지고 거래처별로 장부를 별도로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같은 거래처 내에서는 발생 순서대로 입력을 해가는 거. 이게 바로 거래처 원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답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총계정 원장은 이 계정별 원장과 거래처 원장과는 좀 다르게 총계정 원장은 그냥 일자 또는 월별로 합계금액만 쓰는 겁니다. 합계금액만. 그래서 거래 내용을 쓰질 않아요. 이 총계정 원장이. 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겁니다. 이게 계정별 원장과 거래처 원장과 총계정 원장은 각각의 특성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3가지 거래가 있어요. 자, 1월 5일 날 금동상사에 우리가 외상 매출을 한 1,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1월 5일 날 같은 날 경일모직에 우리가 외상 매출을 700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렇죠. 1월 6일 날 금동상사에 외상 매출을 또 400원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게 장부 구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3가지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만약에 계정변원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정변원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선 답을 보기 전에 한번 설명하면 그렇죠. 발생 순서라고 그랬죠. 계정변원장은. 그렇죠. 그대로 쓰는 거예요. 1,000원, 700원, 400원 내용도 다 씁니다. 이렇게 금동상사에다 외상 매출했다. 뭐 쭉 해가지고 3가지를 내용도 쓰고 금액도 쓰고 발생 순서도 다 쓰면 이거 계정변원장입니다. 이게. 거래처 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처 원장은 그렇죠. 금동상사는 금동상사끼리 모입니다. 경일모직은 경일모직끼리 따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동상사는 모이되 1월 5일자, 1월 6일자 순서대로 모이는 거. 이게 바로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총계정 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총계정 원장은 그 합계금액만 쓴다고 그랬죠? 내용은 안 쓴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1월 5일 날 1,700원, 1월 6일 날 4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000원 700원이 아니고 1월 5일 날 1,700원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1월 6일 400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일개표도 마찬가지예요. 일개표도 거래 내용을 쓰는 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개표도 똑같이 1,700원, 400원 이렇게 분류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일개표는 그렇죠. 1,700원, 1,700원, 그 다음에 1월 6일 날은 400원, 400원 이렇게 합계 금액만을 쓰는 거고요. 역시 총계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총계정원장도 양쪽 계정에 그렇죠. 합계 금액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있죠. 지금. 계정변호장은 어떨까요? 그렇죠. 계정변호장은 순서별로 금동상사, 경일모직, 금동상사. 또 상품 매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래 내용을 다 써주고 있습니다. 거래처 원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각각 거래처별로 쓰겠죠. 금동상사 하나, 그 다음에 경일모직 하나 이렇게 각각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성을 잘 알아야지 조회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걸 갖다가 빨리 조회하면 답을 낼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T계정에 의한 정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원칙적으로 T계정이라는 것은 원래 장부는 T계정처럼 생기진 않았습니다. T계정처럼. 자, 여기 칠판을 잠깐 한번 좀 주목해 보실까요? 자, T계정이라는 거는 원래 장부는 T계정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냥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월, 일, 그 다음에 적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차변, 대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장부들이. 거래처 원장도 마찬가지, 계정변 원장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T계정으로 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외상매출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부가 외상매출금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외상매출금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실무에서 쓰는 장부 또 전산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장부는 이렇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력이 화면도 그렇고. 근데 이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T계정에 의해서 어떻게 전개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적요, 그러니까 날짜 쓰고 만약에 11월 5일이다가 날짜 쓰고 적요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적요는 거래 내용을 쓰는 거예요. 뭐 외상매출, 뭐 금동상사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금동상 쓰고 금액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는 이걸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질 않아요. 이렇게 쓰질 않고, 그렇죠. 이게 외상매출금이 차변 과목 아니겠습니까? 자산이니까. 차변 과목이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 과목이니까 여기다가 쓰는데 만약에 700원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700원을 쓰고, 그렇죠? 요거하고 다르죠. 이건 그냥 쭉 나래비는 내용만 쓰면 되는데 이건 700원을 쓰고 여기다가 상대편 계정 과목을 쓰도록 돼 있어요. 상대편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이었죠. 아까. 그러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하고 전혀 모양이 다르죠. 예. 다르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자기 계정 과목이 이제 원래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을 쓰고, 자기 계정 과목에 금액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여기 금액 옆에다가는 상대편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상대편 계정 과목을 쓴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대편 계정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T계정에 의한 정기 방법의 특색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금액은 자기 변에 그 변에 제대로 들어가고 그 변의 계정 과목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상대편 계정 과목을 쓴다. 이게 바로 T계정의 정기 방법의 특징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500만 원을 차입하여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어떻게 되죠? 우리 3단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뭐가 어떻게 됐죠?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의 증가.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네, 이거 해결됐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넘어왔어요. 자, 500만 원 차입했죠? 차입금이 발생한 거죠? 차입금의 증가. 차입금의 증가는 뭐죠? 차입금은 부채. 부채의 증가는 회계방정식의 우측에 존재하잖아요. 대변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개를 하면은 이렇게 분개가 됐습니다.
3단계법에 의해서. 자, 이걸 우리가 계정 과목, T 계정으로 계산하면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계정 과목이 하나 나올 텐데, 보통 예금은 차변이니까 차변에 500만 원 써주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 계정 과목은 차입금이니까 이렇게 차입금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차입금 계정 과목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차입금 계정 과목은 자리가 대변이니까 금액은 대변에 들어가면서 상대편 계정 과목 보통 예금을 써준다. 이것이 바로 이제 T 계정에 의한 전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 분계를 가지고 거꾸로 이걸 갖다 유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냥 이 푸는 방법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통상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이걸 가지고 분계를 거꾸로 유추하면 어떡하냐. 그렇죠. 여기에 있는 남의 계정 과목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자기 거 들어가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유추하거나 분계를 갖다가 유추하는 방법은, 그렇죠. 내 계정 과목에서, 그렇죠. 금액은 놔두고, 그렇죠. 내게 그 자리로 들어가. 그리고 얘 거는 도로 밀어버려. 다시 한번. 여기서 내 거는 들어가니까 내 거 차변 맞죠, 여기? 그리고 얘는 밀려버렸죠, 이쪽으로. 밀었으니까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 차입금 이 분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반대죠. 자, 차입금이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예금 이제 저쪽으로 밀어버리고. 밀으니까 차변으로 왔죠? 내게 들어가니까 차입금 대변으로 온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T 계정에 대한 전기 방법이 이론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한 4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자, T 계정을 주고 맞는 분계 찾기. 그렇죠. 이런 T 계정을 주고 분계 예제를 1, 2, 3, 4번 주고, 야, 이 T 계정에 의해서 분계 맞는 게 뭐야? 하고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황하지 말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남의 거 밀고 자기 거 들어가면은 분계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분계가 바로 답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 뭐냐면 반대죠. 분계를 주고 이런 T 계정 문제를 1, 2, 3, 4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T 계정에서 전기가 됐는지 한번 맞는 걸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와 이거는, 그렇죠. 그냥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똑같은 문제죠. 어쨌든 이것이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고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죠. T 계정을 주고 맞는 거래 내용을 찾는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없애버리고 없어요. 없고 어떻게 돼요? 요걸 딱 보고, 그렇죠. 요걸 보고 뭘 찾으라고요? 이걸 찾으라는 얘기, 이거. 자, 우리가 그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보면은 이제 그 구분 입력하고 계정 과목 입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래처 이제 등록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적요를 입력하잖아요. 근데 사실 적요가 채점은 안 해요. 적요가 채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적요를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사실은 여러분 적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적요라는 것이 이런 내용인데 이게 적요거든요. 적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채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리고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하긴 하는데 거래처가 틀렸다고 그래서 뭐 전체가 이렇게 틀리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부분 점수 줄 겁니다. 한 1점 정도 깎이거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적요가 우리가 채점을 하지 않지만 적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T 계정을 주고 거래 내용을 찾아야 돼요. 자, 이거 없다고 치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떡하죠? 보통 예금 자기 들어오고 차입금 잃어버리면 분계가 보통 예금하고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차입금이구나.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금으로 해서 차입금이 들어왔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말을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답 중에서 예제 중에서 이걸 찾는 거죠. 이거를 요거잖아요. 요거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500만 원 차입해서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제 그게 이 분계가 이렇게 유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거꾸로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걸 주고, 그렇죠. 이거 찾아라 이거죠. 이거를 찾아라. 어떤 게 맞느냐. 예제를 주고 T 계정. 결국 이 4개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T 계정에 대한 전기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T 계정을 갖다가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자, 여기 칠판을 한번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론 문제를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예, 이론 문제를 살펴보면 되게 이렇게 나와요. 이 분계하고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가 상당 부분 나옵니다. 보면 분계가 전표인명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계하고 계정 과목을 묻는 문제가 이론 시험에도 상당 부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한 5문제 이상 나와요. 많을 때는 7문제까지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 배웠잖아요. 그죠? 그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뭐 회계 방정식을 가지고 뭐 기말 자본을 뭐 계산해라. 그 다음에 뭐 당기순이익 같은 이익을 계산. 이거 전부 다 그 방정식을 가지고 이거 금액을 뽑아내는 문제입니다. 기말 자본 가지고 당기순이익도 뽑아내기도 하고 영업이익도 뽑아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한 잔액도 우리가 뽑아냅니다. 특정 계정 과목. 그래가지고 외상매출금 계정을 주고 기말 잔액을 뽑아내라. 또는 유형자산을 주고 뭐 감가상각 누계액을 뽑아내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계정 과목 또는 회계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일반 이론이거든요. 일반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일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내용이 일반 이론이.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 회계 정보의 질적 속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기업회계 기준, 그다음에 뭐 회계 공준, 회계 원칙, 그다음에 계정 과목 논해가지고 뭐 자산, 부채, 자본 뭐 이거 상당 부분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론 문제가 이제 가장 보면 좀 어렵다고 이제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론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론 문제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충분하지도 않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좀 혼동할 우려가 많은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회계순환 과정을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 수기로 작성하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속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를 정비를 다 해본 사람들이 운전하면 더 뭐 잘한다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알고 운전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만 운전하는 거죠. 뭐 내용은 잘 모르고 엔진 구조 이런 거 모르고 자동차만 운전을 하다 보면 그렇죠. 암만 해도 이제 자동차가 중간에 고장이 났다거나 뭐 이러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회계 순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께서 비록 장부 수기로 작성하지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전산회계 2급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분계나 이론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구조, 순환 과정을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혀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그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그 회계 순환 과정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선 부분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계 순환 과정과도 약간 연관성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혼돈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품 계정의 기상 방법에 대해서 1분법부터 3분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